영맨과 아킬레스가 콕콕 집어드립니다. 컴퓨전 월간 견적 지금 시작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지 마요. 그렇군요. 어색하니까. 이번에는 총 8개 견적을 준비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만원대 추천 PC입니다. 저번 6월달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3200G CPU를 탑재하고 메인보드도 변화없이 똑같은 걸 탑재하였습니다. 해당 PC는 주로 홈스쿨링이나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뭐 당장 PC가 필요하실 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때 제일 사용 용도가 좋고요. 이번 달에도 30만 원대 3200G 구성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무용으로는 이게 가성비 최고인가요? 네, CPU 4개 달린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제일 가격도 나쁘지 않고 동시에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CPU에서 제일 주목할 거는 그래픽카드 성능이죠. 유일하게 이 가격대에서 CPU만 구매해서 롤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PC, 이게 아주 메리트가 큽니다. CPU 4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대체할 만한 제품은 없어요? 마이크론의 2666 속도를 가진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셔도 괜찮고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떤 메모리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30만 원대로는 게임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까지 딱 그 정도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60만원대 추천 PC입니다. 해당 PC는 게이밍을 좀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성했고요. 가격은 약 60만원대 중반입니다. CPU는 6월달 들어서 좀 재고가 없죠. 라이젠 3 3300X입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재고가 지금 없어요. 7월달에는 들어가길 빌면서 제가 견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최고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죠. RX 570 4기가 제품을 선택하였고요. 여기서 조금 6월달에 비해서 특이사항이 메모리를 마이크론 8기가 제품 2개를 넣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마이크론이 속도가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AMD CPU들이 전체적으로 권장하는 메모리 속도가 25600입니다. 때문에 메모리를 25600을 넣으면 CPU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거 재고 없다고 하셨는데 출시됐을 때도 재고 없으면은 대체할 만한 거 있어요? 대체할 만한 게 제 생각으로는 3500X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3600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래픽카드가 너무 급이 낮아서 1660 슈퍼 들어간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릴 90만원대 추천 PC를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무용에 구성됐던 CPU랑 코어가 같아요. 왜 예. 더 비싸죠? 비싼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품 설명을 보시면 3200G 같은 경우는 4코어 4스레드라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된 CPU가 4개고요. 3300X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라 적혀 있어요. 이거는 가상으로 CPU가 8개 있다는 소리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상 CPU가 2배 차이 나니까 일단 무조건 더 성능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똑같이 코어가 4개인데 얘는 8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2배까지 성능이 좋진 않아요. 절대 2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게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이 사양으로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다만 뭐 최고 옵션으로 하진 못하고 뭐 좀 낮은 옵션으로 맛보기 정도로만 하시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제 설명드렸었지만 게이밍 PC로 사신다고 하시면 이것보다는 세 번째로 설명드릴 90만원대 추천 PC를 추천드립니다. 이 PC는 최대한 저렴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PC예요. 보니까 지난달에도 이 케이스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 펜이 6개 들어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요. 사실 요즘 2만원대 후반, 3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각종 케이스 제작 업체들이 쿨러를 6개씩 다 넣고 있긴 해요. 그런데
컴퓨전 판매 랭킹을 보시면 이 제품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찾으시는 니즈에 따라서 이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거 그래픽카드 570 요새 가성비 좀 떨어졌다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죠. 이 제품도 계속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투자한 금액 대비 성능으로 계산하면 얘가 제일 좋고요. 그래도 이 견적에서 지금 1660 슈퍼로만 교체하면 충분히 좋은 게이밍 PC가 되거든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시면 RX 570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최고의 선택이시고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해당 PC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1660 슈퍼로 교체하시면 PC방 부럽지 않게 충분히 좋은 P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1660 슈퍼로 바꾸면 가격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PC에서 약 15만 원 정도 더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가격대죠. 90만 원대 추천 PC입니다. 90만 원대 추천 PC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 AMD와 그리고 5월 달에 출시했죠. 인텔 10세대 제품 두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AMD PC입니다. 네, 컴퓨전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립 PC 중 제일 많이 선택되는 CPU죠. 라이젠 5 3600을 탑재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픽카드도 조립 PC 고객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그래픽카드 1660 슈퍼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이 제일 고객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PC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일 고사양 게임이죠. 고객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배틀그라운드가 국민 옵션 144 프레임을 제일 가성비 좋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44 프레임이 무슨 의미예요? 144 프레임요? 네. 저는 게임에서 프레임의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해요. 아, 프레임이라는 게 좀 어렵게 설명해도 돼요? 안 돼요. 쉽게. 일단 프레임을 적을 때 뒤에 FPS라고 적는데요. FPS가 무슨 약자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FPS가 프레임 per second의 약자인데요. 해석하면 초당 프레임 수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이 프레임이 얼마나 되는가. 좀 더 쉽게 말하면 1초 동안 이미지가 몇 번 연속으로 보이는가. 그러면 뭐 1초에 144장을 보여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영화가 초당 24프레임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영상이 아니고 이미지를 빠르게 초당 24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4 프레임이라는 거는 지금 해석을 해보시면 초당 144장의 이미지가 보인다. 그러면 보통 PC에서 초당 60프레임을 보통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초당 60프레임보다는 초당 144 프레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겠죠. 이게 좀 매끄럽게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네, 화면 넘어가는 그렇죠. 게? 아. 반대로 해석하면 초당 144장이 보이니까 적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맞출 수 있고 랭크가 오를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60만 원대에 비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2배인데 그러면 60만 원대 PC 대비 게이밍 성능도 한 2배 정도 나나요? 2배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게임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정도 성능이면 배틀그라운드 144 프레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었죠. RX 570이 괜히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 날 더워지는데 컴퓨터는 발열 괜찮은가요? 기본적으로는 다 발열이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여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쿨러 회전수가 빨라지고 그러면 소음이 늘어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게임이 잘 안 돼서 랭크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쿨러 넣을 만한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추천해 드릴 만한 게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사이 아무 쿨러나 달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오늘 출시한 제품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딥쿨의 겜맥스 402X 일단 불이 안 들어와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RGB를 아주 싫어요. 그래서 겜맥스 402X 이거 괜찮아 보이고요. 쿨러가 2개라서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RGB 있는 거는요? RGB 있는 거로는 3R 시스템의 서쿨 RC310 제품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핑크를 좋아하시면 핑크색도 있으니까 핑크색 한번 써보세요. 60만 원 견적에 비해서 케이스는 500원이 더 싸졌어요. 문제 없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왜 더 싼 거 고르신 거예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3만 원대면 요즘에는 6펜 달린 제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발열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이 파워 500으로도 문제 없어요? 파워 500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이 PC를 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600W, 700W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견적을 짠 기준은 보통 업그레이드를 고려 안 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좀 원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W를 선택하였습니다. 5월 말에 나왔죠. 인텔 CPU 탑재한 90만원대 추천 PC 설명드릴게요. 정말 많이 팔린 CPU였죠. i5 9400F 그 제품의 후속 제품 i5 1400F를 탑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 CPU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i5 9400은 CPU가 6코어 6스레드 그러니까 진짜 CPU 6개, 가상 CPU 6개 그런데 새로 나온 1400F는 6코어 12스레드, 진짜 CPU 6개, 가상으로 만든 CPU 12개입니다. 게이밍 성능상으로는 크게 증가는 없지만 영상을 편집하신다던가 아니면 포토샵 이미지 편집 아니면 듀얼 모니터도 요즘에 많이 쓰죠.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 방송 보면서 게임 하실 때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견적 차이가 CPU랑 메인보드 말고는 없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AMD랑 인텔 선호도가 일단 제일 크고요. 정말 가격으로 따지자면 아직 인텔 10세대 CPU에 같이 들어가는 메인보드가 아직 초기가라서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고 추후 뭐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거나 이러시면 AMD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뭐 AMD가 아직도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래도 게임은 역시 인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텔 10세대 고르시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등급입니다. 130만원대 PC고요. 아까 90만원대 PC와 대비해서 제일 큰 차이점은 그래픽카드가 바뀌었고요. 해당 130만원대 PC들은 전부 QHD 해상도에서 게임을 하실 거를 가정하고 만든 견적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MD와 인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QHD가 뭐예요? QHD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부터 들어갈까요? HD는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요. 하이 데피니션. Q가 뭔가? Q가 과연 뭘까? Q가 과연 뭘까? 땡. 쿼드? 옆에서 녹음해주는 PD님께서 정답을 몰래 말씀했는데 예, 코드가 맞습니다. 쿼드가 왜 들어가요? 예, 코드가 들어가는 이유. 보통 우리가 HD라고 하는 거는 해상도가 1280 곱하기 720 해상도인데 쿼드 HD. 그러면 HD가 4개. 그러면 이 HD를 4개를 붙였다고 보시면요. 가로 길이가 2560, 세로 길이가 1440이 됩니다. 해당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를 QHD라고 불러요. 쿼드 HD나. 그러면 QHD 모니터 쓴다고 하면은 130만 원대 이 정도 사양의 PC를 써야 제 성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이밍 PC를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PC 사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니터를 구매하실지가 정말 중요해요. PC만 변경하신다고 하실 때는 한번 집에 있는 모니터 해상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윈도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정보를 보시면 해상도는 다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풀 HD, 그러니까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으로 나오는 PC면요 90만원대 PC를 써도 정말 쾌적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는 더 싼 거 쓰면 안 되나요? 파워는 2070 슈퍼 정보를 보시면요 밑에 권장 파워를 보통 650W를 많이 적어두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700W를 넣었습니다. 아까 AMD 설명하면서 그래픽카드 설명을 좀 안 드렸었는데요. RTX 2070 슈퍼 고사양 그래픽카드 중에서 최고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지원하고요.
QHD로 게임하시거나 아니면 풀 HD 해상도에서 144프레임을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그래픽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150만원대 PC입니다. 90만원대에서 130만원대 올라갈 때는 그래픽 카드를 1660 슈퍼에서 2070 슈퍼로 올려서 130만원대가 됐죠. 이번에는 130만원대 PC에서 CPU를 i5에서 i7, 라이젠 5에서 라이젠 7으로 올리는 식으로 더 고급 사양 PC를 구상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i7은 8코어 CPU고요. 라이젠 7도 마찬가지로 8코어 CPU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포토샵 하기도 아주 좋고 영상 편집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1700 신제품이잖아요. 네. 성능 어느 정도 돼요? 성능요? 네. 성능이 저번 9세대죠. 50만원대, 60만원대에 육박하던 9900과 거의 성능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만원대로 떨어졌죠. 그러면 1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 이 제품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 빅타워 쓰면 좋은 점이 수냉 쿨러 넣을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다른 점 또 있어요? 빅타워를 쓰면 제일 좋은 거는 내부 온도가 좀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득이 되는 게 고객분들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넣는다 하실 때 좀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안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가 작아서. 근데 빅타워는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덜 생기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장착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SSD 장착 공간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미들타워에 비해서는 더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요거 130만 원대 견적에 비해서 제일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FPS 하시는 분들이 정말 프레임에 목숨을 많이 걸죠. CPU가 조금 더 기본적으로 클럭이 조금 더 높고 CPU 개수가 더 많다 보니까 프레임 드랍, 그러니까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게 아무래도 130만 원대보다 더 적고요. 마찬가지로 최고 프레임도 이 PC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CPU가 지금 2070 슈퍼의 제 성능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프레임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이렇게 렉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프레임 드랍이 네.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로는 렉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150만 원대 정도 쓰면은 좀 웬만한 게임을 렉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700은 언제 출시된 거예요? 3700은 2019년 7월 7일에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좀 안 되게 차이 나는 건데 성능은 차이 없어요? 지금 150만 원대 이 두 종 PC 중에서는 1700이 게임은 더 잘 돌아가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3700X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요. 나는 게임도 하면서 영상 편집이 메인이다. 그러면 3700X를 더 추천드리고요. 나는 게임이 더 메인이다. 그러면 1700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3700X를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10세대 CPU는 출시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녹음을 6월 중순에 하고 있는데요. 아마 7월 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00X랑 1700 중에 가성비가 좀 더 좋은 건 3700X라는 네. 거죠? 엑셀런트.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맹과 아킬레스가 콕콕 집어드립니다. 컴퓨전 월각 견적 7월 편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8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